드리븐이라는 사람이 사회화를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뭘 통해서 사회화를 연구했냐면 학교의 잠재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잠재적 교육 과정이 뭔지는 아시죠? 나중에 교육 과정 하면 다시 나옵니다.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가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것들, 이걸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리븐은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은연중에 아이들에게 뭘 사회화를 시키는가, 이거를 이 사람은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학교가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 사회화시키는 게 4가지의 규범을 사회화를 시키더라. 거기 나오죠. 성취의 규범, 그 다음에 독립의 규범, 그 다음에 보편의 규범, 그 다음에 예외 혹은 특수의 규범이라고도 합니다. 특수의 규범, 예, 이렇게 4가지. 그래서 학교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은연중에 저 4가지 규범을 아이들에게 사회화시키더라. 이게 드리븐의 이야기예요. 그럼 첫 번째 성취의 규범이라고 한 게 뭐냐? 개인의 업적을 통한 성취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성취의 규범입니다. 아이들 학교를 다니게 되면 은연중에 저거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성취가 중요하구나, 업적이 중요하구나, 소위 말해서 내가 얼마나 몇 점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이걸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집에 있을 때는 어떤 식이냐, 엄마 아빠는 정말 나라는 존재만으로 인정하고 사랑해줬어요. 내가 뭘 해도 잘한다 칭찬해주고, 내가 막 되지도 않게 막 노래를 불러도 항상 잘 부른다고 박수를 쳐줬고, 이상하게 막 그림을 그려놔도 막 잘 그린다고 칭찬을 해줬고, 옆집의 아줌마도 우리 집 놀러 오면 날 보면 하는 얘기가 뭐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니? 뭐 동생이랑 안 싸우냐? 착하구나. 맨날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그러던 엄마, 아빠, 옆집 아주머니도 이제 내가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이제 달라집니다. 그렇게 나를 이쁘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줬던 우리 엄마 아빠도, 근데 막상 내가 학교를 들어가서 뭐 시험을 봤는데 한 3번 연속 빵점을 받아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장 손에 몽둥이가 들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옆집 아줌마의 인사말도 바뀌어요. 아까 그렇게 뭐 착하구나,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니? 막 이런 거 물어봤던 옆집 아줌마도 내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공부 잘하냐? 몇 점 받았니? 뭐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 더 이상 사람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몇 점을 받아오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날 인정하고 사랑해 주는구나. 소위 말해서 내가 빵점을 받아오냐, 50점을 받아오냐, 100점을 받아오냐, 이거에 따라서 주변이 나를 대하고 인정해 주는 게 달라지는구나. 100점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얼마나 내가 성취를 이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를 애들이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취의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규범은 여기 나오면 이런 규범은 교과서에 써 있지 않아요. 선생님이 굳이 저런 거 얘기 안 해요. 근데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은연중에 학교 생활을 통해서 저런 것들을 애들은 이제 사회화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독립의 규범입니다. 독립의 규범은 뭐냐? 내가 맡은 바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라는 걸 배우는 걸 독립의 규범이라고 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집에 있을 때는 모든 걸 엄마가 다 해줬어요. 내가 방 어질러놔도 엄마가 다 치워주고, 내가 뭐 놀다가 옷 더럽혀줘도 엄마가 다 빨아주고, 심지어 밥 먹다가 먹기 싫어서 남긴 게 있으면 엄마가 대신 먹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엄마가 해줬어요. 그런데 학교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더 이상 날 위해, 날 대신해서 뭘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일은 나밖에 할 수가 없다. 남이 날 대신해 주지 않는다라는 걸 배우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험 시간, 여기 이 주어진 이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 나밖에 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남이 나 대신 문제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청소당번에서 이 구역이 청소당번으로 배정이 됐으면 이제 여길 청소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남들이 대신해서 청소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맡은 바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구나. 이걸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독립의 규범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보편의 규범입니다. 보편의 규범은 우리 모두 다 똑같은 규칙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걸 배우는 게 바로 보편의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똑같은 규칙에 따라 우리가 생활을 하고 움직이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9시까지 등교를 해야 되고,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학교 수업 끝날 때까지는 학교 밖을 나갈 수가 없고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체육 시간에는 운동장을 나가야 된다. 이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 똑같은 규칙에 적용을 받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 이걸 이제 보편의 규범이라고 하고 이 보편의 규범으로부터 이제 도출된 게 예외의 규범 혹은 특수의 규범이라고 하는데 이 예외의 규범은 뭐냐면 자,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규칙에 적용을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를 아는 게 바로 예외의 규범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수업 끝나기 전까지 학교 밖을 나갈 수는 없지만 몸이 아프면 선생님 허락을 받고 미리 조퇴할 수 있다든가 우리는 누구나 다 체육 시간에 운동장을 나가야 되지만 역시 몸이 아프면 선생님 허락을 받고 교실에 남아있을 수 있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똑같은 규칙에 적용을 받긴 하지만 때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를 배우는 게 바로 예외의 규범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학교에서는 특히 요 4가지 규범을 사회화를 시키더라. 근데 이제 드리븐에 의하면 학교에서 저 4가지 규범을 사회화시켜준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저 4가지 규범은 생각을 해보세요. 저게 학교에서만 필요한 규범 규칙이고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안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라 저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규범이라는 거죠. 오히려 사회로 나가면 더 중요해져요.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성취, 독립 이거는요. 학교를 졸업하면 더 중요해집니다. 학교에서의 성취의 규범은 이제 시험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몇 점 받느냐. 근데 이거는 될 것도 아닌 것이 이제 사회로 나와서 뭐 기업체에 취업하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도 매번 내가 속한 우리 부서나 뭐 우리 과가 얼마나 실적을 내는가 이거 계속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지인도 학교 졸업하고 소위 말해서 그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남들은 다 부러워하죠.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근데 이제 몇 년 근무하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 정말 자기는 미쳐버릴 것 같다. 차라리 학교 다니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건 이거는 정말 상대도 되질 않는다. 회사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매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한 학기에 2번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매주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이게 기분이다. 왜냐면 그때 그 당시 그 친구가 속해 있던 팀이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아이디어 회의를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부서가 더 실적을 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까 아이디어 회의를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들의 머리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막 끊임없이 샘솟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일요일 오후부터 이제 내일 출근할 거 생각하면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일 아침에 이제 또 아이디어 회의를 할 텐데 근데 나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고 발표할 게 없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뭐 요즘은 그래도 뭐 회사 문화가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좀 더 회사 문화가 좀 억압적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분명히 이제 부장님이나 이런 사람들 한마디씩 하라고 뭐 얘기할 거 있으면 하라고 할 텐데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할 텐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럼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막 욕이 날아들면서 뭐 이따위로 할 거면 뭐 때려쳐부터 해가지고 이제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들을 게 이제 이 일요일부터 이게 그게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차라리 학교 다니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게 100배 낫지. 이거는 매주 그 평가받고 매주 이 시험 보는 테스트는 그래서 도저히 나의 심장이 떨려가지고 회사를 못 다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성취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사회를 나가면 이거는 학교에서의 성적은 될 것도 아닙니다. 독립의 규범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내가 나를 스스로 내 맡은 바에 책임을 진다.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사회로 나가서. 그래서 저 2가지는 학교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더 중요해지는 규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아이들에게 사회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근데 저거의 사회화는 학교가 더 잘할 수 있다. 가정에선 저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편의 규범 이런 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딱 기준을 정해놓고 이거를 일정하게 계속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 가능한가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우리 규칙은 이거야. 너 이러면 엄마가 너한테 벌을 줄 거야. 근데 아무리 규칙 세워놔도 엄마는 그걸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오늘 내가 기분 좋으면 엄마가 얘가 좀 이렇게 그 선을 넘었어도 봐주고 어떤 때는 내가 오늘 기분 안 좋으면 그 선 안 넘었는데도 괜히 애한테 짜증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규칙을
가정에선 제대로 아이들에게 이걸 습득을 사회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학교에선 저 4가지 규범을 사회화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드리븐이 이제 연구를 했고, 이 4가지 규범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객관식 시절에 이거 알고 있는가 골라내라. 뭐 이 상황에서 얘기하는 이 규범은 뭐냐 골라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